안녕하세요. 결과로 말하는 광고회사 에드리저트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전쟁터죠.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저희 회사의 메디컬 패키지라고 하는 병원 마케팅 전용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 상품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오면서 병원 마케팅은 조금 다른 마케팅들에 비해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영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꼭 저희 상품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바꿔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좀 들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병원에 대해서 만든 상품이지만 사실 변호사 아니면은 전문가 아니면 초고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런 말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의 메디컬 패키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본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을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보통 제가 이제 병원 원장님들 만나러 가보면 동일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원장님들은 제일 먼저 이제 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장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나의 좋은 학벌 이런 것 쪽으로. 막상 병원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니면 또 얼마나 좋은 장비를 병원에 갖다 놨는지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병원 광고에 있어서는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어떻게든 처음에 온 환자에 대해서 그 모든 치료 시스템이 좋아야지만 재구매가 일어나고 진짜 병원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신규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게. 자, 그거는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환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쉬워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병원을 선택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원장님들 생각이 이렇잖아요. 내가 좋은 기구를 갖다 놨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나의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내용만 잘 써놓으면 환자들이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얘기해 보면은 저쪽 병원은 진짜 저 실력도 없고 완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다, 마케팅 기술을 이용해서 갔다, 환자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치료는 그 원장님이 잘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까 그렇게 욕했던 그 원장님이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그냥 사실 구별을 못하고 거기를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환자들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을 딱 방문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하는지 그 과정을 자기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내 증상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어지간히 참을 만한 고통이면 사실 병원 갈 수준이 아닐 테니까 검색도 안 하겠죠.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고통 훨씬 상회하면 사람들은 이거 내가 병원을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런 검색 과정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단계가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저리면, 허리 통증 때문에 다리가 저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예요. 다리가 저려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 통증, 오른쪽 옆구리 통증, 이런 식으로 병명을 모르다 보니까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허리 디스크라는 걸 알게 되겠죠. 허리 디스크라는 걸 알게 되고 허리 디스크인가 뭔가 정확하진 또 않잖아요. 허리 디스크도 종류가 많고 허리 통증도 척추관 협착증인지 전방 전이증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다양한 질병의 명들이 있다고 했을 때, 명칭들이 있다고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그건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 디스크인가? 아니면 이게 뭐 척추관 협착증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꼭 병원을 가지 않고 낫는 방법은 없을까? 검색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 허리 디스크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막 검색하겠죠. 그렇게 검색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줬다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보여줬다든지 가고 싶게 만든 어떤 요소가 있었다든지, 또 되게 좋은 부분이 노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사실 매력을 느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임플란트에 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당일 임플란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당일 임플란트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모든 환자에게 다 당일 임플란트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구가 사실 무의식 중에는 더 신뢰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증상에 관련된 다양한 검색을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매력을 잘 어필한 병원에, 내 마음이 좀 동하게 만든 병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병원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해당 병원에 대한 뭐 후기 같은 것들도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점을 먼저 검색해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늘 수술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면 잘못된다는 걸 잘 아는데, 그랬을 때는 그런 부작용 같은 거, 그 병원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 같은 것들은 없는지를 좀 철저하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 과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일단 내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뭘 모르다 보니까 되게 크게 검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어려운 말씀이라 대표 키워드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표 키워드라는 거, 세부 키워드라는 거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것들은 그 허리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잖아요. 허리 통증 뭐 이런 것들은. 근데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뭐 이런 것들은 세부 키워드라는 거죠.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방법, 그렇게 했는데 뭐 도수 치료가 있고 아니면 또 운동 치료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허리 디스크 운동요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키워드가. 그런 것들은 허리 디스크에서 파생된 세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 대표 키워드를 장악한다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를 딱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병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겠죠. 허리 디스크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니즈가 발생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많은 유입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 바로 병원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허리 디스크가 뭐 A, B, C라는 병원이 딱 떴다고 했을 때 좀 대충 글 하나 딱 보고는 나 바로 이 병원 가야 되겠다 하면서 결정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어로 계속 넘어갑니다. 세부 키워드를. 뭐 아까 운동요법까지 비수술적 치료까지 막 다 갔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뭐 수술을 선택할 텐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세부 키워드들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이 세부 키워드, 즉 병원 선택 단계에 있는 이 세부 키워드부터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블로그 글 같은 걸 쓸 때 이런 세부 키워드에서 먼저 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대표 키워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대표 키워드가 유입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올 그 환자들은 세부 키워드에서 훨씬 결정되는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표 키워드는 하나도 없이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처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막 무한으로 광고비를 쏟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 키워드는 광고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세부 키워드는 그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먼저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 좀 많이 만족할 만큼 깔린 상태에서 대표 키워드로 넘어간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 작업을 하는지, 사실 저희 메디컬 패키지에 이 원리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SEO라고 해서 뭐 Search Engine 어쩌고저쩌고 Optimized인가 뭐 이런 말의 약자인데,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원래 바이럴 마케팅이란 그 뜻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엔진이란 게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다음이잖아요. 참고로 다음은 네이트와 동일한 검색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카카오톡에 샵 검색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동일한 다음의 검색 엔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은 동일한 검색 엔진이고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사실 네이버만큼은 안 되죠. 이것이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제일 먼저 블로그를 세팅을 해요.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들 하시는데 블로그 마케팅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일단 키워드를 잘 뽑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를 잘 만들며 그리고 그 키워드에 아까 지금 뽑았던 그 키워드에 결국은 잘 노출시켜야 그게 블로그 마케팅을 성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노출시키는 부분이 어려워요. 잘 노출시키려면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블로그 지수 높은 블로그를 병원의 브랜드로 씌워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블로그 제작을 하고 그리고 목표 키워드를 뽑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실제로 포스팅을 하고 노출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블로그 제작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 디자인인 부분은 그냥 뭐 만들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요새 병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 이런 것까지도 한다는 거고요. 이것보단 이게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 세팅하는 거는 사실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잘 뜨는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노출이 잘 되니까. 이제 또 그 병원에 어울리는 유의미한 키워드를 잘 뽑아서 선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센 키워드를 뽑으면 당연히 뜨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 키워드는 뜨기도 힘들 뿐더러 떴다 해도 막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높고 병원의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투입할 수 있는 블로그 수량을 결정한 다음에 또 저희 작업량에 맞춘 키워드 리스트를 잘 뽑는 거죠. 어쨌든 키워드와 그 주제는 병원하고 소통해 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내원 환자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키워드를 최종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별로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포스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자 중심의 컨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는 그 프리미엄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왜 블로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홍보성 컨텐츠가 있고 두 번째는 정보성 컨텐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후기성 컨텐츠가 있는데 병원은 이 후기성 컨텐츠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뭐 그것도 무시하고도 후기성 컨텐츠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뭐 크게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뭐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성 컨텐츠와 정보성 컨텐츠가 있다고 했을 때 둘의 차이가 뭐냐면 홍보성 컨텐츠는 그냥 저 잘해요,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내용 있잖아요. 저희는 뭐 어떤 시스템으로 진료합니다, 어떤 제품을 씁니다, 어떤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냥 그야말로 홍보하는 내용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정보성 컨텐츠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보성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에 가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맨날 계속 가스 차가지고 헛배가 불러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 홍보가 아니라 그냥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살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워 컨텐츠랑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환자 중심의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고 이것만 하는 것보다 사실 아까 그 홍보성 컨텐츠를 뭐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자들은 자기가 막 많은 서치를 통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미 그 파악이 된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병원 원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다고. 그만큼 정보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정보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성 콘텐츠로 대놓고 그냥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저는 두 가지가 병행돼서 뜨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컨텐츠를 썼잖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예요. 물론 지금 검색 엔진에서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발휘해 주는 곳이 네이버 블로그가 맞습니다만 그것만 보고 환자들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 뭐 점유도라고 해야 되나? 사용자 점유도를 보면은 네이버가 한 70% 되고 다음이 뭐 한 20% 되고 구글이 10% 된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데이터긴 했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고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 크게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네이버인 것 같고요. 나머지 30%에서 그 다른 검색 엔진들이 나눠 먹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의외로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다음을 보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왜 아직도 다음 메일 쓰신 분들 많잖아요. 한 메일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뭐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다음에는 또 다음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만들어진 어떤 그 메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6개 채널로 쭈르륵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면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순위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려요. 그 다 뿌리고 나면 어쨌든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려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글만 써줘도 하나도 노출이 안 되면 그건 진짜 의미 없는 마케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을 되게 잘 쓰는 분인데 블로그 노출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옛날에 작가를 하셨던 분이나 글 쓰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아는 지인 통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혹 근데 비용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블로그 자체만 보면 너무 글들이 좋은데 이상하게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결국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노출이 안 되는 마케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사람이 안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병원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세팅해두고 내가 정말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어도 환자들이 그걸 좋은지 모르면은 의미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노출을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 분들이 계세요. 특정한 키워드별로 이렇게 막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얼마로 이렇게 보장해 왔었다. 근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저희는 좀 키워드 보장 형태를 좀 원한다 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 키워드를 잡으려면 최적화 블로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최적화 블로그가 있어야 그런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최적화 블로그를 빌리려면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거 살 수도 없고 몇 개월 단위로 빌리는데 뭐 500만 원도 넘는 비용을 내고 6개월 빌리고 이런 식인데, 그 비용을 받아서 대행사 입장에서도 하나 블로그를 받아가지고 그 글들을 쓰다가 병원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썼던 글들도 다 날아가고 그 블로그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었으니까 또 교체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행사는 또 그 블로그 하나 더 사와야 돼. 그러니까 도저히 그 낮은 단가로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맺어가지고 블로그 안 죽고 살아가지고 계속 해왔으면 저가에 하셨을 수 있는데, 새로 그 블로그가 죽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새롭게 최저가 블로그를 임대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많이 하다가 예전엔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최저가 블로그를 세팅해서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특정한 메인 키워드를 보장하는 형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키워드 조회수가 뭐 5천짜리 나오는 메인 키워드 하나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00짜리 15개 잡으면 되지 않냐, 돌아가면서 동일하게 노출되는 건데, 심지어 이거는 유입량만 많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대로 보면은 대표 키워드는 병원 선택 단계가 아니라 정보 취득의 단계인데, 진짜 병원 선택 단계에 있는 세부 키워드를 더 많이 깔아서 비슷하게 진짜 노출만 맞출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발행했다 라고 하는 컨텐츠 상세 URL도 보여드리고,